안녕하십니까. 아돈노 경제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피해예요. 캄보디아는 사실 우리의 관심사에서 약간은 멀어져 있는 국가죠. 왜냐면 버마 알면 옛날 사람인데, 옛날에 미얀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 베트남,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여행을 가거나 그랬지만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범죄가 생기면서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겼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로 온라인 사기, 스캠을 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럼 스캠은 굉장히 다양해요. 취업 사기라든지 로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제 한국인은 참 이게 되게 슬픈 얘기인데 한국 사람을 너무 믿어. 너무 믿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이 우리를 챙겨줄 거다, 우리 단일 민족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믿는데, 오히려 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도 그렇고 한국인도 그렇고 사기를 쳤다 라는 그런 스캠이라고 하는 거죠. 취업 사기, 인신매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 사기와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좋은 일자리가 있다, 고수익이라는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범죄 단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범죄 단지가 약간 상가 같은 거고, 막 TV 보시면 알겠지만 뭐 벽도 막 몇 미터씩 되고 막 2m, 3m 돼요. 그래서 개인이 넘을 수 없는 거의 뭐 군대급, 교도소급이다. 그래서 기업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국적 구성이에요. 태국하고도 가깝고 중국하고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몰려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형 범죄 단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할당을 하고 하루에 매출액이 얼마 있어야 되고, 범죄 단지를 통해서 거기에서 기업형으로 수십 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 및 공권력,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니 그게 범죄인지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 구글맵 같은 거 봐도 다 찍혀요, 위에서.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내전이 많은 나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 감아뒀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캄보디아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건 그 나라의 발전 정도가 그렇게 정책 수준이 굉장히 높지는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패, 이런 부정, 이런 것들이 정부와 공권력이 유착됐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수익이 크니까 여기다 주고도 남으니까 하는 거죠. 연간 수익은 26조래요. 우리 그 조피콩의 그 조가 아니에요. 말이 26조지 캄보디아 GDP의 상당 부분. 새로운 산업이다. 참 이게 웃긴 거지. 그 다음에 잔혹한 인권 유린입니다. 때리고 전기 충격 사망하면 입에도 담기 힘든 장기 매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잔혹한 인권 유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범죄활동위원회 뭐가 있냐? 스캠, 온라인 사기죠. 보이스피싱, 네 딸을 내가 데리고 있다. 로맨스캠. 그 다음에 제가 또 주식, 코인 이런 강의도 하지만 그 텔레그램에서 이게 초대가 와요. 이렇게 막 서로가 주고받아.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캄보디아에 있으면 3을 쳐보세요. 3. 이런 것도 있어요. 리딩방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를 일으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을 합니다. 자, 이제 온라인 사기 스캠은 뭐만 가는 거야? 돈만 가는 거야, 돈만. 근데 여기는 사람이 가는 거야. 그래서 고수익 취업, 야 여기 오면 월 1,000, 2,000 버는 거 일도 아니야, 와, 이런 거죠. 미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연예인도 연루가 되어 있고 한대요. 그래서 하루에 14시간 강제로 범죄 행위 동원을 한다. 그래서 인신매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와서, 여기는 스캠은 돈만 주는 거지만 여기는 그 사람이 강제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대포 통장 있죠. 명의가 다른 통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는 이유가, 야 너가 와서 대포 통장을 제공하면 내가 고수익을 줄게. 근데 이걸 주는 순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자기도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 합류시키고, 꼭 간 사람이 피해자냐라고 말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대표 범죄 조직이 프린스그룹, 태자그룹이면 태자. 황제가 있으면 태자이잖아. 프린스그룹이야. 그래서 배우 인물에 중국계 캄보디아 국적의 쩐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쩐즈. 그 사람이 자산이 88조입니다. 그리고 추정되는 거죠. 범죄단지 스캠 센터를 운영하고요. 감금된 채 강제로 불법 행위를 강조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가 그냥 일어나진 않았을 거다. 엘리트층과 유착되었을 거다. 그래서 쩐즈 회장은 캄보디아 왕실로부터 오크냐라는 귀족 자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범죄자인데 귀족 자기를 줬어. 왜? 뭔가 돈을 줬겠지. 그러니까 부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훈센 전 총리의 훈만의 현 총리 고문이다. 범죄자가 고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죄가 국가적 차원의 비호가 없었으면 가능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 하면서 거기에서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규모 자산 동결, 돈 벌려고 했는데 자산을 동결해.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그걸 묶어놨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게 한국 내에도 들어왔었어요. 서울 강남구의 테헤란로의 한 빌딩으로 사무실이 킹스메 부동산 그룹 활동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제 달랐죠. 이제 거기서 본사라는 표현 그렇지. 범죄 본거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에서도 제재가 다 하고 수사가 들어가니까 도망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사회 수사는 결국 뭐예요? 프린스 그룹 측은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합법적인 사업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미국과 영국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수사와 제재, 즉 암호화폐 압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범죄 한국인의 피해죠. 첫 번째, 고수익을 미끼로 불러들인다. 월 1,000만 원 고수익 비자 없이 가능 단순 컴퓨터 작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공짜 없어요. 내가 그만큼 돈을 벌려면 그것에 상응하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인 및 감금. 오자마자 여권하고 핸드폰 빼앗아요. 여권 없으면 못 나가니까. 그죠? 그리고 연락을 차단해 감금하고 때리는 거죠. 그다음에 범죄를 강요한다. 폭행 및 협박을 한다. 대포 통장을 유통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한국인이 당한 범죄의 유형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캄보디아 범죄 상황이 어떠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캄보디아에서 불법 감금된 사람들을 구제해 오려고 하는 거죠. 다만 귀국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차피 들어가도 나는 그러한 범죄에 가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범죄의 복합성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해자냐 피해자냐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범죄에 가담합니다. 감금 상태에서 자포자기하고 결국 그래 뭐 있냐 여기 돈이나 벌어보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범죄에 가입하고 그러면서 범죄가 뭐예요? 봉족 대상 범죄. 그러니까 모집 체계에 해당했던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행각을 벌였고요. 자발적 참여 유익이죠. 그러니까 내가 갔지만 내가 자발적 참여해서 진짜 실제로 소수지만 범죄를 통해서 초과 수익을 얻고 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범죄 피해 현황 및 대응이 되겠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되고 저조차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기피국가가 됐어요. 캄보디아 기피국가가 됐어요. 이제 캄보디아의 캄만 나와도 사람들이 못 돌아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가 급증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뭐 했다? 여행경보 2단계를 발행해서 가지 마세요. 거기 위험한 데예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협력이죠. 그래서 국내 경찰도 해외 범죄구인 플랫폼, 그러니까 모바일의 영역, 웹의 영역에서 그러한 과도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이제 수사에 착수하고 이걸 올린 사람이 누구냐, 최초 유포자가 어디냐, IP가 어디냐를 찾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물 건너갔어요. 이제 캄보디아의 캄만 들어도 사람들은 안 갈 거 아닙니까? 다만 이 캄보디아가 끝이 아닐 수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안쪽으로 잊혀질 때쯤 그런 부정의 싹, 범죄의 싹이 다시 자랄 수 있고 요걸 또 벤치마킹해서 다른 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이 강의를 보는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돈을 벌고 싶은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 그러한 현혹, 그래서 스캠 같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이걸 이제 당하시는 분들 당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당하신 분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것이 굉장히 촘촘하고 복잡한 구조로 돼 있으니까 내가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정을 짓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비판적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범죄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줬다라는 것 정도를 제가 알려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모두 피해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아돈노 경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